화면에 보시다시피 해외 취업 필수 체크리스트입니다. 해외 취업 필수 체크리스트. 첫 번째 뭐죠? 예, 해외 취업을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의지나 열정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두 번째로는 목적성 설계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해외에 가서 뭐 스펙의 목적으로 간다라든지 경력을 쌓는다라든지 뭐 진학을 목적으로 간다라든지 혹은 내가 현지에 가서 뭐 아예 이민이나 영주권을 취득을 해서 살겠다 이런 목적성도 꼭 가지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 뭐죠? 진로 직무 방향성 설계가 명확하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 역시나 2014년도에 NCS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기업이 인재를 채용할 때 보는 포인트가 직무 적합도, 직무 역량에 대해서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잖아요. 해외에는요, 이 사람 인성이든 뭐든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일 당장이라도 현장 실무에 투입시킬 수 있는 실무 경험이나 실무에 관련된 이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직무 포인트를 아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무에 포커스를 많이 두셔야 되고, 진로는 뭐냐면 어떠한 산업 직종에서 내가 일을 하겠냐는 겁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난 제조 산업에 갈 건데 제조 안에서도 난 자동차 쪽, 아니야 나는 전자 반도체 쪽으로 갈 거야. 어떤 분은 IT 쪽 개발자를 가는데 나는 ERP 경영 솔루션 개발 쪽으로 갈 거야. 아니야 나는 게임 쪽에 관심이 많아. 뭐 이런 식으로. 아니야 나는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쪽으로 관심이 많아.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디자인을 전공을 하더라도 패션으로 갈 것이냐. 뭐 패션 안에서 남성복, 여성복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자가 진단입니다. 아르바이트 역시나 직무 역량으로, 직무 경험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꼭 기입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이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은 어떤 게 있는지도 여러분들 찾아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어학 능력이죠. 어학 능력. 어학 능력은 뭐죠? 토익이나 토플, 뭐 토스, 뭐 이런 성적이 중요하지 않고요. 커뮤니케이션 능력, 정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으신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원금 있죠.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 선진국 가는 분들은 400만 원, 신흥국가 가시는 분들은 800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고, 가기 전에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출국하고 나서 재직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용계약서, 그다음 비자 사본 등과 같은 이 현지에서 내가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걸 사실 증명을 해주시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셔서요. 하시면 본인들 통장으로 직접 들어옵니다. 만 34세 미만의 청년임이 해외 취업을 할 경우에는 워킹 할리데이를 제외하고 고용 계약이 12개월 이상이 되고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취업이나 인턴에 관련된 비자만 해당 사항이 되는데 웬만하면 거의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망 출국 시점이에요. 내가 언제 가면 좋겠냐? 언제 가면. 그리고 이미 레주메에 available date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내가 출국이 언제 가능한지, 즉 근무 가능한 시점을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철저한 준비 과정에 걸치는데 보통 1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오래 준비하시는 분들은 1년에서 2년 정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국가도 확정해야 되고 직무도 확정해야 되고 뭐 나중에 지나가시는 분들은 학교까지도 예상을 하셔야 되고요. 뭐 스펙 이런 것도 다 이제 잡는데 첫 번째 뭐 잡아야 되냐면 진로 직무 방향성 설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산업 분야에서 어떠한 일을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려야 되고요. 이런 그림을 그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취업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저같이 이런 취업 진로 직무 심층 컨설팅을 통해서 좀 잡아냅니다. 그리고 내가 직무는 찾았는데 이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내가 아직 능력이 좀 부족한 거예요. 예, 그럴 때 여러분들 뭐 써야 됩니까? 음. 내가 예를 들어 자격증이 없어. 뭐 이런 교육을 내가 받아본 적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예, 거기에 맞는 교육이나 학습을 스스로 하셔야 되는데 교육을 받으시려니 이 또 뭐 대학교 또 관련이 있고 이것도 수업 들을 돈 들어가고 학원 가를 돈 들어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밑에 보시면 국비 지원 교육 과정들을 좀 활용을 하셔서 국가기관 전략 산업 교육 훈련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에 국비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준비하셔야 되는 게 이제 어학 능력이죠. 어학 능력.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communication skill, formal English skill, 그 다음 business English skills. 이런 것들에 대한 어학 능력을 꼭 좀 갖추셔야 되고요. 취업 준비. 이제 하셔야죠. 그죠? 취업 준비 서류들도 만들어 내셔야 되고요. 취업 준비는 서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뭐, 레주메는 기본, 커버레터 기본. 근데 여러분들 뭐, reference letter라든지, 그다음에 recommendation letter라든지 추천서와 같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교육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해외에 인턴이 됐건 취업이 됐건 나가셨을 때 나중에 한국에 되돌아오니까 이제 해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진로가 바뀌더라고요. 첫 번째는 진학합니다. 진학. 어. 그러니까 제가 보통 우리 대학생들이나 청년고시생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해외 가게 되면 가서 한 1년 정도 하고 돈도 좀 벌고 어학도 늘리고 경험도 쌓아놓고 할 수 있으면 현지에서 대학원도 좀 다니라고. 최소한 뭐 석사까지라도 하고 들어오면 아직은 한국 사회가 해외에서 물 좀 먹었다 그러면 인정해 주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이제 국내 취업 하시는 분들입니다. 내가 지금 내 단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 자꾸 공채에서 떨어져요, 교수님. 잘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에서 선호하는 그런 걸 자격을 갖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경험을 해서 다시 이렇게 국내 취업하는 경우. 오늘 이제 어젯밤 11시 반에 면접이 있었어요. 오늘도 밤에 이 회사에서 면접이 있습니다. SL그룹이라는 회사에서 SL그룹이죠. 현대기아자동차 1차 벤더 기업이고요. SL그룹의 미주법인, 알라바마에 있는 미주법인에서 어카운팅 직무로 어제 그리고 오늘 그 비대면 면접이 있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면접이 있는데 여기 이제 회계 직무입니다. 이런 경우는 SL 아메리카는 SL은 한국이 본사고요. 전 세계에 지사를 두고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입니다. 이런 회사는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합격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근무지는 해외에서 근무합니다만 나중에 다시 한국 본사로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걸 바로 해외 직접 투자 한국 기업입니다. 기업들의 분류를 보면 현지 기업들도 있고 한국 교민들이 하고 있는 한상 기업도 있고 또 하나 한국이 본사인데 해외에 현지 법인을 두고 있는 해외 직접 투자 한국 기업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 SPC 그룹 아시죠? 그죠? 여러분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와 같은 SPC 그룹의 미주 법인에서 우리 조리 전공자들 조리하시는 분들 있죠. 베이커리 쪽. 이쪽에 한국인들을 채용하겠다. 채용 규모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30명 이상. 채용을 하고 이제 경력이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영주권까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연락이 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쪽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외를 통해서 다시 국내 취업을 되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 다음 제가 안내해 드릴 거는 그 해외 취업을 하는데 해외 취업 접근 방식입니다. 한국에서 준비를 해서 해외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해외에 가서 직접 해외에 가서 준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나 뭐 이런 지금 제가 여기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이런 데는 모두 다 직접 지원형입니다. 한국에서 하셔도 되고요. 예, 뭐 한국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그리고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연수 취업형이라 그래서 현재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마다 조금 달라지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추천형, 프로포즈형, 뭐 셀프형, 지역 선호형, 맞춤형 이런 게 있습니다. 추천형은 뭐냐면 내가 아직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고 뭐 어떤 기업이 있는지 잘 몰라서 전문가들이 아니면 혹은 전문 에이전시나 전문 기관에서 본인한테 맞는 기업을 이렇게 추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리고 프로포즈형은 뭐냐면 내가 가고 싶은 분야가 이런 분야예요. 얼마 전에 그 우리 한동대 친구 중에서 국제예술 전공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큐레이터 직업군을 하고 싶대요. 미래 직업군이 큐레이터고 큐레이터 같은 경우는 해외에 분명히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큐레이터로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길래 실제 그 미국에 있는 그 캘리포니아에 가면 캘리포니아에 얼바인인가요? 거기 가면 캠퍼스 아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라인 강의할 때, 비대면 특강 할 때 한번 안내해 드렸는데요. 그 회사에서 할 수 있는데, 그 회사에 가면 큐레이터 직업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뉴욕 쪽에 가고 싶은 거예요. 동부에. 그러면 뉴욕에 있는 그런 그 전시예술, 마이스라든지 뭐 PCO 관련들 혹은 뭐 이런 국제예술 큐레이터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쭉 찾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무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레주메를 써서 그쪽으로 프로포징을 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세 번째는 이제 셀프형입니다. 셀프형은 뭐냐면, 어, 제가 이제 보통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학교에서 강의를 듣건 뭘 하건 일단 해외 취업을 하시려면 해외 취업 전문기관들하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쪽에서 이제 도와주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내가 직접 박람회도 뛰어다니고 그죠? 링크드인도 찾아보고 그죠? 뭐 인디드에도 들어가서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직접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을 찾아서
지원서를 보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셀프형이라고 하고요. 지역 선호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여학생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미국에 혹시 아는 사람 있냐고. 가족 중에서. 예. 가서 가족 중에 누가 있으면 그분이 어디 사시냐고. 그러면 뭐 어디 산다. 그러면 그 지역부터 먼저 서칭합니다. 뭐 특정 산업이 발달해서 그 지역으로 가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요. 아주 다양성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맞춤형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그리고 미래 직업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본인한테 맞도록 저희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컨설팅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 그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그 내가 자가진단 리스트의 이제 양식입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양식인데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전공에서 프로젝트는 얼마나 해보셨는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체리점 역량,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얼마나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읽고 쓸 수 있다 없다. High, 그다음에 intermediate, low, 예, 그죠? 그다음에 희망 취업 국가, 예, 직무는 뭔지 알고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스스로 이제 체크를 좀 하실 수 있도록 해놨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지원하시면 제가 이런 것들 만들어 드립니다. 역량 개발 계획, 세부 실행 계획은 뭐고, 그 일정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뭐 자격증이 필요하신 분들 자격증 하시고, 국비 지원 교육 과정을 하실 경우에는 어떻게 국비 지원 교육을 어떤 곳에서 국비 교육 받으실 건지에 대한 계획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입니다. 해외 가면 어차피 한국인 밑에서 일하는 건데 뭐 똑같잖아요. 한국인 밑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해외에 있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상 기업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한상 기업은 생긴 거는 한국 사람처럼 생기지만 그 사람들 한국 사람들 아닙니다. 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교민들이에요, 교민들. 마인드라든지 모든 게 다 틀려요. 이제 그 일본 국가마다 이제 비자 프로세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던 건데요. 음, 보통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1월에서 3월 정도에 그 홍보를 준비를 합니다. 기업에서 이제 채용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에서 5월 정도에 그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예를 들어 들어와서 이제 채용 홍보나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6월부터 10월까지 이제 채용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정이 완료가 됩니다. 이런 형태의 일본, 미국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늘 진행합니다. 늘. 1년 365일 제1 비자는 다 돌아가는데 매년 4월 1일 날 H1B 미국 전문직 정식 취업 비자에 관련된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1년에 딱 한 번이 미국 전문직 정식 취업 비자 신청하는 날입니다. 네, 그리고 신청을 해놓고 비자 프로세스를 통해서 10월 1일부터 정상 근무를 할 수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요거는 미국 쪽입니다. 1년 365일 미국은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J1 비자고 미국 전문직 정식 취업 비자인 H1B 비자는 매년 4월 1일부터 4월 7일 1년에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J1 비자로 먼저 입국을 해서 거기서 나중에 H비자로 전환하거나 영주권 E 계열 비자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점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보실 수 있고 한국 교민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국가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헤이코리안 많이 씁니다. 예, 헤이코리안 많이 쓰고 싱가포르도 이제 한국천 이쪽으로 많이 쓰고 헤이코리안에 보시면 그 뭐 방구하는 거라든지 차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구하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